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요즘 금값이 그야말로 미쳤다고들 하죠? 연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아,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오늘 바로 3월 2일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금시장이 정말 슈퍼 강세장이 맞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래. 이 소식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와, 이거 지금이 기회인가? 아니면 너무 늦었나?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6단계를 거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지금 정확한 가격부터 딱 짚어보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흐름을 읽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과 최종 요약까지 저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의 금 시세. 모든 분석의 시작은 뭐니 해도 정확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3월 1일 마감 기준으로 핵심 데이터부터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국제 금 가격부터 보죠. 온수당 5,292달러. 야, 5,200달러 선을 그냥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느껴지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무려 7개월 연속으로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반짝 오른 게 아니라 몇 년 반의 가장 긴 상승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구조적인 강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럼 이 국제 가격을 우리나라 돈 원화로 바꾸면 얼마쯤 될까요? 3월 1일 환율을 딱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1g에 약 2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국제 시세만 딱 반영했을 때의 이론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가격은 이게 아니죠. 국내 도매 기준 시세는 그램당 약 25만 2천 원대입니다. 이런가보단 3% 정도 더 비싸죠. 바로 이게 국제 시세에다가 우리나라의 수급 상황 같은 요인들이 더해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겁니다.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단위인 한돈으로 한번 볼게요. 이론상으로는 한돈에 91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원방 가서 살 때는요, 부가세가 붙어서 104만 원이나 줘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금을 팔 때는 86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이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의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실물 금 투자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가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금값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오르는 걸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4가지 핵심 동력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값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안 붙는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든요. 둘째, 전쟁 같은 전 세계적인 불안감. 셋째, 중국 같은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국내 금값을 더 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한 문장이 지금 시장 분위기를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이란 문제, 중동의 긴장,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뭐가 터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불안감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네, 이런 펀더멘털, 즉 시장의 기초 체력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기술적인 신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딱 보면요, 가격의 중요한 경계선들이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23만 8천 원 선이 아주 강한 지지선,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게 매수세가 받쳐주는 바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24만 8천 원 선이 저항선, 즉 가격이 오르다가 자꾸 부딪히는 천잡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가격인 약 24만 5천 원이 이 바닥과 천장 사이에서도 거의 천장에 가깝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건 단기적으로 좀 과열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을 사도 될까요?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과 이제 막 사려는 분, 이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만약 이미 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좋은 기회에 전부 다 팔아버리기보다는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확정하는 부분 이익 실현 전략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막 금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는 신규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처럼 최고점 부근에서는 섣불리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거나 정말 사고 싶다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실물금은 사는 순간 15% 이상 손해보고 시작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나는 좀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가격대를 제시해 드릴게요. 한돈 기준으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아서 92만 원에서 94만 원 사이로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누려볼 만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96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되면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89만 원 선이 깨진다, 그러면 추세가 꺾일 수 있으니 손절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 금시장으로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한국 시장만이 가진 독특한 프리미엄 구조와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나라 금시장의 가격 구조는 참 재미있습니다. 도매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3% 비싸고요. 우리가 소매로 살 때는 무려 13%나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팔 때는요, 국제 시세보다도 6%나 싸게 팔아야 해요. 이 엄청난 가격 괴리가 바로 한국에서 실물 금을 투자할 때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실물금을 사신 분들은 이 비싼 비용 때문에 한번 사면 웬만해선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게 되고요. ETX나 KRX 금시장처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은 더 오를까봐 못 파는 포모, FOMO 심리와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공포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핵심만 딱 압축해서 오늘의 최종 투자 전략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슈퍼 강세장이 맞습니다. 둘째, 하지만 가격은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 셋째, 따라서 이미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걸 고려해볼 만한 타이밍입니다. 넷째,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ETF 같은 상품으로 소액을 분할해서 사는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뉴스 하나에 가격이 2, 3%씩 확 출렁일 수 있다는 거. 이 높은 변동성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금시장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 역사적인 슈퍼 강세장에서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달러 왜 이렇게 비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유학 간 자녀에게 송금할 때, 어렵게 계획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출입 대금 결제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우리 생활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질문,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 자, 보세요. 1442.6원.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1달러를 사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 숫자 하나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또 우리 경제의 현재 상태가 그대로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바로미터 같은 거죠. 네,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해요. 1,400원 선을 훌쩍 넘었는데 뭐랄까, 살짝 달러가 강한 그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달러가 폭주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것도 아닌 굉장히 미묘한 상태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 그 핵심 동력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이 환율이라는 건 마치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팀 USA가 달러를 끌어당기고, 다른 쪽에서는 팀 코리아가 원화를 방어하죠.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글로벌 변수라는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댑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팀 USA 쪽 상황부터 볼게요.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신호냐?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냈네? 하는 거죠. 이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겠죠? 그 결과 달러의 종합 체력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DXY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달러가 약해지려야 약해질 수가 없는 환경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팀 코리아는 어떨까요? 우리도 금리는 못 올리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렸어요. 왜? 바로 우리 효자 종목,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꽤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화가 막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금리 격차예요. 미국은 경제가 좋으니까 3% 중후반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2.5%에 묶여 있죠.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아주 정직해요.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대략 1.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그냥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큰선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이자 덜 주는 원화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원화를 팔고 이자 더 많이 주는 달러를 사겠죠. 바로 이 점이 지금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 일종의 와일드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진다? 그럼 사람들은 불안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부터 사모읍니다. 또 옆 나라 일본 엔화가 계속 약해지면 우리 원화도 덩달아 같이 끌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 기름값까지 오르니 이건 뭐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 셈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전망을 한번 살짝 엿보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단기 전망이랑 중기 전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당장은 1430원에서 1455원 사이 이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좀 더 길게 보면요. 일시적으로 1,400원 선까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서 지금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죠. 정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미국 물가가 다시 확 튀어오르거나 중동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1,460원을 넘어서 1,480원대를 다시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열어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여행 가시거나 유학 보내신 분들 아마 환전 타이밍 때문에 매일 환율 앱만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언제 바꿔야 제일 쌀까? 이게 정말 영원한 숙제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물방은 절대 금물입니다. 핵심은 나눠서 하는 거예요. 만약 시간 여유가 좀 있다면 일단 필요한 돈의 한 30%에서 50% 정도만 지금 바꾸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위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환율 최저점을 잡으려고 애쓰다가 스트레스만 받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입장이 좀 다른 분들이죠.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들. 지금 환율 보면 와, 대박이다 싶으실 텐데요. 근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 환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지금처럼 환율이 1,440원 이상으로 좋을 때 앞으로 들어올 달러 대금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미리 원화로 바꿔놓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환율이 1,460원까지 더 치솟는다? 그럼 그때 추가로 더 바꿔서 이익을 확정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환율이 떨어져도 안심할 수 있겠죠?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챙기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죠. 달러로 돈을 내야 하는 수입 기업들, 수출 기업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환율이 정말 뼈아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조급해지면 지는 겁니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처럼 비쌀 때 덥석 사는 건 정말 위험해요. 차라리 환율이 아까 전망에서 봤듯이 1430원대 초반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 그때를 노려서 분할해서 사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른바 시장 심리를 읽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혼합 심리예요. 이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이 가자를 외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외환 시장에서는 조심해야 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이 이겁니다. 과장된 공포나 탐욕을 피해야 할 때, 시장이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헷갈려 할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차분하게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좋다는 신호와 나쁘다는 신호가 뒤섞여 있는 시장.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건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전략은 과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을 때도 버텨낼 만큼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